2003년 대한민국?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연쇄살인마가 움직이고 있었다는 사실. 대한민국 범죄사의 끔찍한 이름으로 남게 될 남자. 그의 이름은 유영철입니다. 2000년대 초 유영철은 교도소와 사회를 오가며 분노와 복수심을 쌓고 있었습니다. 2003년 초 출소한 유영철은 다시 서울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해 여름 첫 범행이 시작됩니다. 2003년 9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단독주택. 유영철은 숙명여대 명예교수였던 남성과 그의 부인을 둔기로 살해했습니다. 2003년 10월 서울 종로구 구기동. 유영철은 노모, 며느리, 손자를 둔기로 살해했습니다. 범행 후 그는 강도 사건으로 위장하려고 집안을 어지럽히고 달아났습니다. 2003년 10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유영철은 단독주택에 거주하던 여성을 둔기로 살해했습니다. 2003년 11월 서울 종로구 해화동. 유영철은 집주인 남성과 파출부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범행 후 강도로 위장하기 위해 금고를 부수고 자신의 혈흔을 없애기 위해 방화를 저질렀습니다. 신사동, 구기동, 삼성동, 해화동. 유영철의 첫 범행부터 단 2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총 4건의 범행으로 8명을 살해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각 사건을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피해자 연령도 다르고 지역도 흩어져 있었기에 경찰은 이를 단일 사건으로만 인식했습니다. 유영철은 바로 그 틈을 이용해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2004년 4월 밤 서울 동대문구 황학동. 유영철은 노점에서 비아그라와 음란물을 팔던 남성을 가짜 경찰 신분증을 들이밀며 수갑을 채워 납치했습니다. 의심하는 피해자를 살려두면 들킬 것을 우려해 마포 신수동으로 데려가 승합차 안에서 잭나이프와 해머로 무차별 공격으로 살해했습니다. 2004년 4월 이후 유영철은 전화방 도우미, 출장 마사지사 등 직업 여성들을 표적으로 삼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의 오피스텔로 이들을 유인해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습니다. 컬러 프린터로 만든 가짜 경찰 신분증과 남대문에서 구입한 수갑. 유영철은 자신을 경찰로 가장하며 여성들에게 접근했고 아무런 의심 없이 오피스텔로 데려갔습니다. 오피스텔 욕실. 유영철은 여성에게 샤워를 시킨 뒤 욕실에 들어가 해머로 머리를 가격했습니다. 실신한 피해자 이목을 칼로 그어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내기 시작했습니다. 유영철은 시신을 머리, 팔, 다리 등으로 나누어 15에서 18조각으로 절단했습니다. 이후 검정 비닐봉지 10개에 싸서 4개의 큰 봉지에 나눠 담고 봉원사 뒷산과 서강대 근처 야산 등에 안매장했습니다. 토막 과정에서 물소리로 외부 소음을 가리고 반젤리스의 콜럼버스 1491을 반복 재생했습니다. 처음엔 쇠톱을 썼지만 점차 익숙해져 칼만으로도 절단했습니다. 유영철은 단 한 명의 여성과만 성관계를 맺었고 그 피해자의 지문이 남지 않도록 손가락 피부를 잘라 변기해버리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토막 시신을 땅에 묻은 뒤 자신의 지문이 남아있을까 두려워 비닐봉지까지 다시 회수했습니다. 범행의 흔적을 지우기 위한 철저한 행동이었습니다. 2004년 7월 새벽 5시경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그랜드마트 뒤편. 출장 마사지사 연쇄살인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잠복 중 유영철을 검거합니다. 체포 당시 유영철은 살해된 피해자들의 손목시계와 핸드폰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절도 혐의로 그를 긴급 체포합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로 연행된 유영철은 부유층 살인, 직업 여성 살인 모두를 조사받으며 자백과 부인을 반복했습니다. 심지어 간질 연기를 하며 수갑을 풀어달라고 했습니다. 2004년 7월 16일 0시 5분 조사 도중 수갑이 풀린 틈을 타 유영철은 경찰서 복도를 빠져나와 1층 정문으로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비상 소집되어 수색을 시작했고 같은 날 오전 11시 40분 영등포동 형제학국 앞에서 유영철은 다시 체포됩니다. 2004년 12월 유영철은 살인, 방화, 사체 손괴, 위조, 사칭 등 13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에게는 총 20명의 살인이 인정되어
사형이 선고됩니다. 검찰은 일부 무죄 사건에 항소했지만 기각됐고 2005년 6월 대법원은 1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합니다. 사형은 확정됐지만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유영철은 현재까지도 사형수로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그의 이름은 대한민국 범죄사에서 가장 끔찍한 이름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유영철은 경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사회의 해로운 존재를 제거했다는 왜곡된 정의감을 반복했습니다. 자신을 복수자로 포장한 채 살인을 정당화했습니다. 범죄 심리 전문가들은 유영철이 심각한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지녔다고 분석했습니다. 공감 능력은 거의 없고 거짓말과 자기 합리화, 폭력성, 충동 조절의 결여가 특징입니다. 특히 피해자 대부분을 도구처럼 대했으며 살인 행위 자체에 쾌감을 느낀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피해자를 기억도 안 난다고 말하거나 살인도 반복되면 아무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수많은 거짓말을 늘어놓던 그는 결국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도 반성은커녕 괴물 같은 논리만 되풀이했습니다. 유영철 사건에서 경찰은 익숙한 전통적 수사 방식에 의존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관할 구역을 넘나들며 금품도 훔치지 않고 단서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 수법은 경찰의 예상을 철저히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신사동, 구기동, 삼성동, 해화동, 피해자와 지역이 모두 달랐던 탓에 경찰은 사건들을 각각의 단일 사건으로 판단했습니다. 공조 수사는 늦었고 유영철은 그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10월 16일 삼성동 사건 이후 캐주얼화 족적이 구기동 사건과 유사하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강남경찰서와 서대문경찰서는 회의 후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또다시 범행은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직업여성 실종 신고를 자발적 이탈로 오해했고 절도로 검거된 유영철에 대해서도 폭력 전과가 없다는 이유로 단순 범죄자로 판단했습니다. 그의 자백조차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범인이 스스로 연쇄살인을 자백했지만 경찰은 이를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 또다시 직업여성 대상의 살인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유영철 사건 수사의 가장 뼈아픈 대목입니다. 직업여성 대상 연쇄살인이 이어지던 시기 이미 여러 건의 실종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자주 연락 끊는 업계의 특성이라며 이 사건들을 따로 처리했고 연결점을 끝내 놓쳤습니다. 경찰은 연쇄살인을 자백한 유영철을 단순 절도범으로 보고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석방했습니다. 자백에도 귀 기울이지 않았고 그 결과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사 실패가 아닌 시스템의 붕괴였습니다. 유영철은 체포 후 수차례 언론과의 접촉에서 세상을 청소한 것뿐이라는 망언을 반복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정의를 실현한 것처럼 말했지만 모두를 충격에 빠뜨린 궤변이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그는 유족에게 고개 한번 숙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법정에서도 무표정한 얼굴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진심 어린 반성은 없었습니다. 20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마가 경찰의 실수와 사회의 무관심 속에 너무 오래, 너무 멀리 갔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 전체에 무거운 질문을 남겼습니다. 유영철의 범행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었습니다. 사회적 약자, 노인, 여성, 그는 선택된 분노를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표출한 연쇄살인마였습니다. 2005년 사형이 확정된 유영철.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그는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채 세금으로 운영되는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대한민국은 그에게서 가장 어두운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림자 속에서 또 다른 유영철이 탄생하지 않도록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유영철 사건으로 희생된 20명의 피해자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그분들의 이름은 잊히지 않아야 하며 우리 사회는 그 희생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더 나은 길을 찾아야 합니다.